이번 시간에는 467페이지 제59의 실무수행평가 기출문제 풀이 하는 시간이죠. 자, 59의 기출문제는 반도산업이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골프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무수행 시 유의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혹시라도 실무수행 유의사항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네? 467쪽. 네, 467쪽 펴주시고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TAT 2급 회사는 반도산업으로 로그인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467쪽.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실무수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라고 나옵니다. FAT 1급을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는 첫 번째 문제가 기초정보 활용이라는 거에서 문제를 내죠. 그런데 TAT에서는 기초정보 활용은 문제를 내지 않아요. 바로 거래자료 입력, 즉 전표 입력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이 정도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자주 출제하는 문제죠. TAT 2급도 똑같이 냅니다. 자, 생산부 공장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산부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공장 직원들의 간식이니까 복리후생비일 텐데 복리후생비 코드를 500번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챙겨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전표 쓰면 되겠네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3만원 초과 거래, 10만원 거래이고 이 공급자가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 그런데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해서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날짜 2월 15일이죠.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 (2월 15일) 출금 500번대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비둘기 마트. 안 넣어도 됩니다. 거래처.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니까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비워놓고 넘어가는 걸로.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적여도 생략. 금액은 10만원. 꼭 입력해야 되는 것만 챙겨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 때는. 그래서 거래처가 필요 없는 것들, 우리가 평가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건너뛰는 걸로.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아니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번째 줄에다 추가하면 되겠네요. 2024 0225 비둘기마트 이문희 강원도 춘천시 명동길 22 11915 50400
10만 원. 자, 구분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15번의 읍면지역, 여기는 춘천시죠. 부발읍이라든가 무슨 면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이 이런 데가 아니죠. 금융보험도 아니죠. 비거주자와의 거래도 아니죠. 농어민과의 거래도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을 쭉 이제 보고 구분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번호를 넣어주는 건데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정 코드는 511번. 아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었고요. 적용에다가는 간식 구입이라고 해주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에 가서 위에 있는 명세서 2 불러오기를 꼭 눌러주세요. 명세서 2 불러오기. 그래야 여기 총계가 합산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 해야 됩니다. 예 해서 저장을 해두어야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불러서 제대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기타 일반 거래 저축보험 가입 증명서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예금에서 돈을 60만 원을 찾았네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일회분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60만 원 중에 저축성 보험은 54만 원 자산으로 하기로 했고요.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하기로 처리하고 보장성 보험 6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비용 계정 과목은 보험료로 하라는 얘기죠. 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대변의 보통예금 6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3월 일반 전표의 날짜는 3월 1일이죠. 4번 대변의 103 보통예금 은행 국민은행 코드란에다 입력해야 되고요. 국민은행 보통 적용 생략 금액은 60만 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차변 장기성 예금 176번이네요. 장기성 예금은 어느 은행으로 거래처를 거래해야 돼요? 교보, 교보로 코드 거래해야 됩니다. 교보생명보험 적용은 생략하시고 54만원 540 플러스 또 차변 보험료죠. 근데 보험료 몇 번대로 해야 될까요? 500번. 500번? 800번이죠.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라고 그랬습니다. 영업부. 그러니까 500이 아니라 800번대. 821. 거래처 생략 엔터로 그냥 지나가 주세요. 6만원. 자, TAT 이금 문제 전표 입력할 때는 비용 처리할 때 부서를 잘 보세요. 부서. 공장 부서인지 영업부나 관리부 부서인지 보시고 코드를 제조원가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로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 보험료는 영업부 직원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험료가 800번대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서는 안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대신 환경으로부터 공장입니다. 공장 또 정화조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 이렇게 딱 찍어줬으니까 요게 찍어주지 않아도 이거는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 사무실 청소, 공장 청소 용역
다 이 용역 관련된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 가장 적절합니다. 예. 경비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경비, 사무실 경비, 청소 용역 이런 거 수수료 비용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가 4월 5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4월 5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계산서 매입이니까 53이죠. 계산서 매입이죠. 53. 품명은 정화조 청소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215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대신 환경. 전자세금 1번 전자계산서니까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했어요. 혼합 3번 혼합 분계해야죠. 원재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데 이게 공장의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500번대 531번 잘 코드 찾아주시고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수수료 비용 외상으로 하면은 미지급금 처리해야죠. 대변의 미지급금 215만원. 탭키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대신환경으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죠. 이 문제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53번 유형으로 들어가는 것과 밑에 분계 500번대 수수료 비용 요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3개 중에 2개는 일반 전표에 하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로 나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는 TAT 2급에서 4개가 나오는데요. 1번과 2번은 쉬운 게 나오고요. 3번과 4번이 어렵게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료가 거래명세서입니다. 자료 2가 있어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1은 사용하던 복사기 한 대를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예. 유형자산 매각이네요. 자료 2는 비품 매각 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예, 양도를 지금 4월 달에 했는데 4월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안 한다 이거예요. 않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인 이 250만원만 정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자, 그러면 유형자산 매각거래니까 밑에 분계가 조금 까다로운 거 여러분 아시죠? 자, 4월 10일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4월 10일로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해야 되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다 11번 유형으로 가야 돼요. 11번. 제 품명의 복사기 수량 1개 단가 100만원 거래처 중고나라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할 거니까 이건 비워둬야죠. 그리고 분계는 유형자산 매각이니까 혼합으로만 할 수가 있죠. 3번 혼합. 자, 부가세 수금은 그대로 둡니다.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복사기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비품의 판매 금액을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품의 취득 금액을 입력해야죠. 정리해야죠. 자, 취득 금액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엔터에서 세 번째 줄로 내려왔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해야 되니까 비품의 반대 방향, 차변 방향으로 구분을 차변으로 해주시고, 비품이 212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이 되죠. 213. 자, 250만 원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습니다. 250만 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요 110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입니다. 110만 원 어떻게 했죠?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죠. 따라서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110만 원. 그리고 탭키를 눌러야 됩니다.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거래처를 항상 은행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고칩니다. 국민은행 보통 98000으로 고치고 엔터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 거는 여기 차액 50만 원 양수로 나왔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장부 금액이 50만 원이죠. 취득이 300이고 감루가 250이니까 장부 금액은 50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공급했어요? 100만 원에 처분했죠. 예, 장부 금액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처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만 원 이익 나는 거 맞죠? 이익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에 코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 금액은 50만 원, 마지막에 탭키. 이렇게 하고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모두 점검하셔라. 자,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TAT 2급에서는 메뉴가 이렇게 네 번째로 밀려 있어요. FAT 1급 메뉴에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부가가치세 2 박스의 맨 위쪽에 있었죠. 네 번째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4월 10일부터 4월 10일 기간을 입력하죠. 엔터 세 번 치시면은 밑에 이렇게 미전송이 나오죠.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오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 이 화면에서는 미전송 체크하시고 밑에 매출 조회. 세금계산서 그림이 오른쪽에 나오면 발행 단추 누르고 확인. 또 한번 확인하면 끝나죠. 자, 팝업창 닫고 이 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돌아와서 조회라는 단추를 위해서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으로 메꿔지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1번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은 2번은 항상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TAT 2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연습은 여러분들이 6가지 유형으로 연습을 했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5월 10일
주식회사 유정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내국신용장 발급일자는 7월 15일입니다. 개설은행은 국민은행 춘천지점에서 개설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고 그러죠. 내국신용장을 미리 줬으면 영세율로 발행을 했을 텐데 보시다시피 과세로 발행을 했어요. 세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취소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죠.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과 전송일자는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월 10일 원래 거래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야죠. 메인 매출 전표 5월 10일을 입력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내용과 똑같은 3천만 원에 300만 원짜리 거래가 이렇게 외상분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전표가 외상이니까 이거 취소하고 다시 발행할 때도 외상분계가 자동으로 되어서 발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골프와 앞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탭을 클릭해야죠. 그러면 수정 사유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5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5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자, 개설일자 여기다 넣어줘요. 2024 예, 7월 15일 날 개설했다 나오죠. 발급일자가 개설일자예요. 0715. 신고 연월일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입력을 할 때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월로 입력합니다. 네, 여기 이 설명을 잠시 보시면은 신고 연월 전표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입력하지 않거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월을 입력하거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2024년 05로 입력합니다. 신용장은 내국신용장은 7월에 발급받았죠. 예. 하지만 여기서 신고 연월이라는 것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월이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팝업창으로 이렇게 보이죠. 당초분 보여주고 그 밑에 수정분 하나는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로 이게 취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정분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분은 유형이 0세로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는 그럼 수정분을 당초분 날짜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눌러보세요. 참고사항을 누르면 여기 작성일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 되어 있어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예, 그럼 닫기 누르시고 날짜를 이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품명에서는 엔터, 수량은 500을 입력하시고 단가도 6만원 똑같이 입력합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부가세 없이 영세율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밑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5월 10일 날 네, 2건이 입력이 됐다는 안내가 나오죠. 확인 누르시고요. 요 2개가 지금 아직 발행이 안 됐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분계도 확인을 합니다만은 전부 외상분계가 되면 맞습니다. 예, 처음 것이 외상분계된 거죠. 그럼 취소하는 것도 외상으로 마이너스.
새로 발행하는 것도 외상. 그래서 분계는 그대로 두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요 두 개를 우리가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서 날짜를 5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회합니다. 엔터 세 번 칩니다. 자, 미전송 두 개가 보이시겠죠? 체크하시고요. 두 개 다 체크됐는지 보시고 전자 발행 확인. 맨 윗줄에 전자세금계산서 두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일 거예요.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확인. 네. 그리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들어가서 조금 전과 같이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네, 두 건이 조회가 될 겁니다. 발행과 확인을 계속 눌러 나가면 돼요. 발행 확인 이렇게요. 확인. 닫고 메인 매출전표에서는 조회하면은 아까 비어져 있던 이 두 칸의 전자 발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2번 문제입니다. 네, 아주 딱 정해졌어요. 부가가치세 관리에 TAT 2급에서 1번은 FAT 1급의 1번과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번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딱, 예, 항상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은 뭐가 나올지 이제 모르겠으나 조금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서 여러분이 그 뒷부분에 했던 거, 그 간주 임대료가 들어가는 뭐 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또는 그 저 의제매입세 뭐 식당이나 또는 통조림 제조업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받는 그런 의제매입세 거래라든가 또 우리가 그 매입세액 불공제 중에서도 안분계산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안분계산이나 정산이나 재계산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아마 까다롭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3, 4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3, 4번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뭐가 나왔는가 봤더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나왔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이라면 이제 54 불공이란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자료 1번에 매출 내역, 공급가액 내역을 알려줍니다. 면세분과 합계. 예. 조금 전에 여러분 부가가치세 문제 평가시험 보셨죠? 그것도 제가 이 표 하나 주었죠? 예. 애정 확정해가지고 이게 합계. 이거는 예전 거네요. 예전 거. 예, 예전 거. 예전 거를 준 거 보니까 안분 계산 냈어요. 안분 계산 냈어요. 여러분들 조금씩 앞 시간에서 평가한 것은 예전과 확정 거 합계를 데이터로 줬죠. 그래서 정산을 문제를 낸 거예요. 정산. 예. 정산은 합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전 과세기간 3개월치 데이터를 공급가액으로 줬다. 그러면 안분 계산 낸 거예요. 자, 밑에 거 읽어보면은요. 기계를 샀어요. 세금계산서 보니까. 그리고 자료 설명을 볼까요?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반도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매입자료이다. 네, 안분계산건이에요. 1번 자료 2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유형에서는 51번 과세매입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무조건 불공으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네, 불공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주제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 불공이겠지 하는데 의외로 수행과제에 지시하기를 유형을 과세로 해라 여기서 과세로. 예. 과세로 해놓고도 안분 계산 가능해요. 예. 과세로 해놓고도 자 과세로 하고 그 대신 과세로 하면은요 이 안분 계산 내역이라는 그 불공제 사유를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안분 계산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수동으로 갖다 넣어줘야 돼. 예. 54 불공으로 하게 되면 전표 입력할 때 불공 유형에 해당되는 그 유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분 계산 분 하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의 안분 탭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는데 이거는 자동 연동이 안 되니까 우리가 쫙 입력을 해준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51번으로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구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라. 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안분 계산을 수동으로 다 입력해야 된다 이거죠. 단 자료 1과 자료 2에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전표가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안분 계산 들어가면은 그걸 지우고 자료 1에 있는 매출액 가지고 안분해라.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 읽었으니까 1번과 2번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4일 날짜로 입력해야 되겠죠? 7월 4일. 유형을 51번으로 해야죠? 51. 품명에다가 기계, 장치. 공급가액에 2,500만 원. 맞죠? 거래처는 대형 기계. 전자세금비 단서니까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는 외상으로 샀군요. 기계를. 그렇다고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재고자산 아니니까 혼합. 원재료를 기계 장치로 바꿔야죠. 기계 장치 206번.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2,75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에 대형기계 제대로 나타나는가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차이가 없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네, 51번 과세 유형으로 했습니다. 51번 과세 유형으로 했지만 안분 계산을 하라 하는 게 2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2번 수행과제 2번을 하러 가야죠.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하는 거죠. 거기 수행과제에서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가로 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작성해라.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딱 들어갑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관한 문제니까 7월부터 9월.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아무것도 없죠. 불공으로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안분 계산은 어디서 해요? 2번, 이거 3번이네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네, 데이터가 하나도 넘어온 게 없습니다. 자, 계산식을 정하는데요. 계산식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이거잖아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바로 이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1번. 그랬더니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확인. 불러와라. 예. 그랬더니 지금 총 공급가액 불러왔고 면세 공급가액 불러왔는데 주어진 자료하고 이게 똑같으면 이렇게 이대로 쓰면 되고 주어진 자료하고 틀리면 이걸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구분은요. 예, 기계장치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2,500만 원짜리였죠? 자, 2,500만 원 공급가액, 이 기계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엔터 치면은 세액이 250만 원으로 자동 계산되죠? 그래서 이 250만 원을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했더니 50만 원이 불공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250 중에 50만 원이. 자, 주어진 자료 1의 데이터하고 일치하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 총 공급가액하고 면세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료하고. 예. 일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새로 입력할 필요 없어요. 이걸 예,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틀렸을 때 주어진 자료를 쓰는 거예요. 아까 수행과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괄호 속에 단 자료 1과 자료 2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로 함. 예. 자료 1이라는 것은 자료 2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세금계산서. 이건 세금계산서를 보고 이게 자료 2였죠? 자료 1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이게 자료 1에 있는 거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자료 1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계산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까 2교시에 정산을 답을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산 제대로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가보세요. 제가 이 정산 내역 양식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제가 여기다 아마 총 공통매입세액은 150만 원인가 이렇게 다 답 써줬습니다. 써줬고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냐,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아마 30%인가 나왔을 거예요. 30%. 이것도 아마 제가 써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기 30%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은요, 총 공급가액이 아마 10억인가 그럴 겁니다. 1억이었나 10억이었나? 예. 자, 1억이었던 10억이었다고 쳐봅시다. 10억이었으면 여기 면세는 1억이었 아니죠. 3억이었겠죠. 10억분의 3억. 이게 그래야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뭘 보고 적었어야 돼요? 그 위에 표 있었잖아요. 그 표에 보면은 애정, 확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합계. 그 합계에 있는 합계가 여기 10억인가 1억인가 그랬고 면세가 3억 아니면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숫자를 정확히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150만 원의 30%가 여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얼마가? 계산이.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을 제가 아마 괄호로 써놨을 겁니다. 이걸. 그 문제 읽어보면은 애정 때 얼마를 안분 계산했다고 문제를 냈어요. 그 애정 때 얼마라는 걸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예. 그리고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거기 25만 원 써 있었어요. 아, 여기 25만 원 써 있었어요? 예. 여기 그럼 25만 원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럼 150만 원에
나이를 곱는 30%는 여기가 45만 원이죠. 45만 원. 그러면 여기가 20만 원이었다는 얘기네요. 20만 원. 그래서 45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가산 또는 공제해야 될 게 2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4칸인가 아마 4개인가를 괄호를 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쳐놨겠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 여기에 하고 여기 45만 원, 여기 2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한 칸이 5점씩. 안타깝다. 예? 하나도 못 썼어요. 하나도 안 써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안 썼어요. 그래. 하나도 안 쉬워요. 아, 맨날 너무 어려웠어요.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양식이 이걸 그려놨거든요. 이거. 예. 이걸 그렸으니까 그 위에 있는 데이터 보고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갖다. 차라리 안 써 있으면은 그냥 아무 숫자 넣게 되는 아. 써 있는 순간 더 모르겠어요. 찬찬히 어디서 질문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 이거 가지고. 자, 정산 내역. 예, 정산 내역에 어느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냈고, 지금 이 59의 문제는 지금 안분 계산입니다. 안분 계산도 비슷하잖아요. 예, 매출액 비율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둬야 돼요. 저장. 예, 시험 볼 때는 저장 단추 있는 것은 저장을 해야 나중에 조회할 때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답을 작성해야 되니까. 자, 이 5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만 원이 들어갔겠죠.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란에. 그러니까 계산을 여기서 하면은 그 결과가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까 기계장치 250만 원 세금 중에서 그걸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했으니 250만 원이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부가세 대급금으로. 근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불공이다 이거예요. 불공.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에서 50만 원을 차감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어서. 회계 처리하라. 이 50만 원을 회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을 읽어보면은 수행과제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 애정신고서 조회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2기 애정이면은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정기신고해서 엔터 해가지고 작성을 하죠. 지금 50만 원 불공이니까 여기에 들어갔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여기 50만 원 나타나 있죠. 예. 저장해 놔야 돼요.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3번이 이제 끝났고, 그리고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는 기간 입력하고는 입력했을 때 저장된 데이터 불러보겠습니까? 할 때 그때는 예해서 하시면 돼요. 예해서. 자, 이제 마지막 회계 처리 문제가 4번에 있습니다. 자, 4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이건 일반 전표에 하는 거예요. 그 50만 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차감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로 고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에서 차감하려면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니까 대변에 기입해야죠. 그래서 4번 대변에 부가 검색해서 부가세 대급금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50만 원. 차변. 자,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가지고 어디에다가 가산을 해야 될까요? 애수금? 아닙니다. 자, 이 부가세가 뭘 구할 때 매입 무엇을 구입할 때 부가세였죠? 기계장치. 기계장치 구입할 때 부가세였죠? 매입세 공제 못 받으면 그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돼야 돼요. 예,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가 돼요. 비용이면 비용에 합산돼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차변에 기계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기계장치. 자,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하시고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거예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여기까지 하면 요 3번 문제가 끝나죠. 네. 수행 내용이 꽤 많아요. 이처럼 문제 하나가. 그래서 TAT 2급 시험의 실무 수행에서 고비 하면은 부가세 3, 4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다 쉬워요. 부가세 3, 4번이 여러분이 잘 넘어가시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고 3, 4번에서 콱 막혀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점수가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4번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